록바드님의 사연입니다. 철수는 평소 공부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지독하게 공부만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3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철수 부모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아하실 만한 변화였는데 반대로 사람이 너무 한 번에 확 바뀌니까 내심 걱정도 되셨나 봐요. 실제로 이때 철수가 당시 눈에 띄게 헬스케지기도 했습니다. 철수 아버지는 당시 낚시 취미가 있으셨고 낚시 중에서도 새벽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공부만 하더니 살도 많이 빠지고 내심 걱정이 되셨던 아버님은 여름방학 때 철수에게 리프레시 겸 새벽 낚시를 같이 다녀오자고 제안하셨고 철수가 고민 끝에 승낙했다고 합니다. 가기로 한 당일 새벽 1시 짐을 챙겨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소는 경춘국도 라인에 있는 어딘가의 산 중턱에 있는 저수지였습니다. 도착하니 시간은 새벽 2, 3시 정도 되었고 저수지는 차를 아래에 주차하고 걸어서 5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간단한 짐들을 풀고 나란히 낚싯대를 잡고 앉아 오랜만에 부자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맞다 하시면서 오늘을 위해서 낚시 장비를 새로 산 게 있었는데 그걸 차에서 안 가져왔다고 하시며 가져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철수는 알겠다고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차로 내려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새벽 2, 3시에 아무도 없는 산 중턱 저수지에 혼자 있는다?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이 안 갑니다. 어린 나이였기도 하고요. 여기서 철수의 집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외가 쪽이 토속신앙과 관련이 있었고 외할머니는 무당이셨대요. 어릴 때부터 그런 귀신, 잡귀 같은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남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귀신에 대한 공포감은 없었다고 합니다. 겪어본 적도 없었고요. 아무튼 이런 배경 때문인지 혼자 저수지에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고요한 상태로 멍하니 저수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기 끝에서 둥근 공 같은 형체가 물 아래에서 살짝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점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윽고 저 공 같은 물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고려했을 때 키가 한 3, 4m 정도 되는 여자의 형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 길이만 좋기 2m는 넘어 보였어요. 문제는 그 형체가 점점 자신의 쪽으로 가까워짐과 동시에 이목구비가 보이기 시작했더랍니다. 새까맣게 파진 눈두덩이, 귀까지 찢어진 입,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할 정도로 길고 뾰족하게 뻗은 턱. 철수는 살면서 처음으로 귀신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가위에 눌렸다는 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은 의자에 딱딱하게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눈을 감아도 떠도 그 형체가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아까부터 귀에 이상한 것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판단이 잘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고 몸은 안 움직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확실하게 사람의 말소리였습니다. 순간 철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꼭 들어야겠다. 이 소리 못 들으면 난 죽는다. 이때부터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고 결국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망가! 귀가 찢어질 듯한 절규하는 느낌의 쇳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철수는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달렸습니다. 넘어져서 구르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얼굴도 다쳤습니다. 그러다 무언가와 부딪혔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마음에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놀란 눈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철수야, 너 괜찮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철수가 입고 있던 옷이 목 끝까지 물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수는 본인도 모르게 저수지로 스스로 몸을 가라앉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보였던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철수에게 도망치라고 했던 그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해주며 철수와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을 해하려는 귀신을 다른 귀신이 구해준 것 같다고, 아마 이 다른 귀신도 철수의 외가 배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지 예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해당 저수지를 조사해 보셨는데 그곳에서 귀신을 목격한 낚시꾼이 많았으며 하나같이 머리가 길었다고 하네요. 철수와 연락이 끊긴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마지막 연락을 할 때 당시에도 아버지가 철수에게 그 저수지가 어디 있는 곳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다님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적 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역하셨지만 아버지가 군인이셨을 때 군인 아파트, 즉 관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군인 아파트라서 외부인은 신원을 확인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고 아파트 구조가 브랜드 아파트 같은 구조가 아니라 특이한 구조였어요. 아파트가 길게 일자형이었고 그 앞으로 나란히 벙커, 놀이터, 주차장이 일자형으로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바로 앞에 종합병원과 학교가 나란히 있어서 병원 10초 컷, 학교 20초 컷이라고 할 만큼 가까웠어요. 꿈속에서 저는 잠을 자다가 같이 자던 남동생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일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다시 잠들었겠지만 이날만큼은 벌떡 일어나서 동생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다 일어나면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동생 이불이 반듯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생을 찾으러 방 밖을 나가 화장실과 집안을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집이었고 무서웠지만 동생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까 집 앞 놀이터에 일명 호박마차라고 불렸던 그네에 동생과 웬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둘은 고요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하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는 머리가 엉덩이까지 오는 긴 생머리의 여자였는데 수치 많은 머리카락과 푹 숙인 고개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쨌거나 동생한테 너 여기서 뭐해? 빨리 들어가자 라고 얘기했지만 동생은 대답 없이 요지부동이었고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자 힘으로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안간힘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서운 기분도 들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다시 호박마차를 봤는데 그 둘이 사라진 거예요. 감쪽같이. 바로 동생이 어떻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면서 아파트를 나가 종합병원과 학교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느낌상 학교에 있는 것 같아서 학교로 달려갔어요. 운동장에 들어서자마자 운동장 가득 흰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랑 똑같은 여자가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동생을 찾아 운동장 구석으로 가자 빔 프로젝터 같은 하얀 스크린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동생이 학교 의자에 앉아서 그 스크린 쪽으로 고개가 들려 있었어요. 동생이 보고 있었는지는 얼굴이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동생 손목을 잡는데 이번엔 끌려오더라고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 잠그고 동생 자리에 동생 눕혀서 이불 덮어주고 나도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누웠는데 동시에 거의 기절하듯이 꿈에서 깼어요. 일어났는데 진짜 동생이 없어서 아빠한테 동생 어디 갔냐고 했더니 밤새 천식이 심해져서 급하게 집 앞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 치료를 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하고
동생도 그렇게 별일 없이 잘 퇴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왠지 찜찜해서 바로 꿈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동생이 좀 크고 나서 입 밖으로 꺼냈었는데요. 좀 커서 알고 보니까 아기 때부터 천식이 있었더라고요. 자주 입원을 했었는데 저도 어렸고 또 천식이 어떻게 아프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으니까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건 그 뒤로는 천식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동생은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김윤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사라진 시간이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 기억 속에서는 분명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실에서는 몇 시간씩 훌쩍 지나버린 그런 순간 말이에요. 지금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년 전 여름 친구 4명과 함께 가평의 한 산골 펜션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곳은 아직 공사 중인 펜션 단지였고 주변에는 텅 빈 공터와 드문드문 단독주택들이 보였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공기는 맑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묘하게 기이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풀장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담배도 필 겸 친구들과 함께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낮이라 그런지 특별히 이상한 느낌은 들지 않았고 30분 정도 걷고 돌아왔죠. 그 후 숙소로 돌아와 바비큐를 하며 술을 마셨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그러다 밤 12시쯤 친구 한 명과 함께 다시 한번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나머지 2 친구는 숙소에 남았고 우리는 낮에 걸었던 길을 따라 걷기로 했죠. 산속이라 길이 어두웠지만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앞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실루엣이 보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밤인데도 피부가 창백해 보였고 차분하지만 묘하게도 기운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랑 저는 와, 예쁘다 하고 속삭였지만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손에는 강아지가 들려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안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강아지가 축 늘어져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우리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강아지가 죽었어요. 묻어줄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이 산속에서? 왜 혼자서 죽은 강아지를 안고 다니고 있었던 걸까요? 순간 친구와 눈이 마주쳤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녀를 따라가 묻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낮에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낮에는 못 봤던 새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우리는 묘한 기분이 들면서도 따라갔습니다. 산속이라 숲이 더 깊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우리는 적당한 곳을 찾아 땅을 팠고 강아지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왔던 샛길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어요. 그저 기묘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숙소로 돌아왔죠.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희 대체 어디 갔었어? 무려 4시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었다고. 4시간? 말이 안 됐어요. 우리는 강아지를 묻고 바로 돌아왔을 뿐인데 길을 헤매지도 않았고 아무리 길다고 쳐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을 텐데 근데 시계를 보니까 정말 4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 4시간 동안 우리는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